왜 이렇게 되지? 이게 바뀌었나 색이? CMYK 색깔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YK는 우리가 프린터기를 사용할 때 쓰는 색깔입니다. C는 이제 사이언, 하늘색을 말하는 거고, M은 마젠타, 분홍색, Y는 옐로우, 노란색, K는 키 컬러라고 해서 검은색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피부 그린이라는 색을 만들었는데, 제가 RGB에서는 이 색깔을 원했거든요. 이런 약간 형광 네온빛? 이런 색깔을 이제 의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인쇄에서는 잉크가 섞이기 때문에 이런 쨍한 색깔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RGB는 그 스크린용 색이어서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흰색이 돼요. 근데 인쇄용은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검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칙칙한 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펜톤이라고 따로 별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CMYK를 정합니다. 이게 인쇄용인데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검은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색을 안 섞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C가 40, Y가 52. 이 CMYK 중에 저는 2개만 사용하는 거예요. 3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색깔이 칙칙하게 바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색을 사용하니까 웬만하면은 이 2개로 그냥 원하는 색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어두운 색깔을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두운 색깔을 사용할 때 팁은 K는 웬만하면 안 섞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칙칙해지니까. 이 3개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이 3개를 더했을 때 수치가 250이 되면 안 돼요. 250이 넘어가면 잉크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뭐 예를 들면 M100, Y100, C80 그럼 총 280이죠? 이렇게 250이 넘어가는 색을 쓰시면 종이가 울 확률이 높습니다. 수분이 많은 잉크를 3개를 거의 꽉꽉 채우다시피 넣어가지고 종이가 울거나 아니면 번지거나 뭐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원하는 색이 아니면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여기 선택을 하셔가지고 K가 들어가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가 들어가야지만 이 색깔이 확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는 최대한 K를 넣지 않고 250 이하로 넣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검은색 잉크 100%를 쓰는 것보다 다른 색깔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을 쓰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책 글자라던가 대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구, 눈 검은 자던가 뭐. 그때는 검은색 잉크만 쓰면은 약간 엄청 진한 회색이거든요. 이게 사실 깔끔하고 진한 검은색을 원하시면 K100에다가 C40, M40을 섞어줍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있었던 색이고 이게 지금 C40, M40이 들어간 색깔이에요. 딱 봐도 지금 진해졌잖아요. 딱 완전한 검은색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톤이랑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굿즈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인데 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그림을 올렸어요. 근데 이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톤을 RGB에 맞춰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CMYK 인쇄용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오면 그 색깔이 딱 봐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RGB 색이고 이게 CMY 색이고 초록색은 티가 많이 나죠. 이랬을 때 CMY를 내가 정한 CMY에 맞춰서 이제 색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정한 CMYK가 여기 있죠. 이거를 일단 일러스트 벡터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코드에 맞춰서 색깔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바꿀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리컬러 아트워크라고 이 색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사용한 색깔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드밴스드 옵션을 누르면 자세히 목록화가 됩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벡터화 작업을 하면서 이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노란색인데 이게 지금 3개의 노란색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일단 여기 옆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그젝트로 정확한 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머지 노란색들이 미세하게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색깔로 합쳐줍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여기 C40 흰색도 지금 미세하게 들어가 있었죠? 이러면은 인쇄가 되게 칙칙하게 되는 거예요. 다 0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같은 초록색, 같은 노란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2개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CMYK가 있잖아요. C는 0, M은 0, Y는 71, K는 0. 연두색은 C는 40, M은 0,
Y는 52, K는 0. 본인이 정한 색 코드로 정리를 다시 또 해줍니다. 딱 내가 원하는 CMYK로 이제 바뀐 거죠. 이제 팬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굿즈를 만들려면 팬톤 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프린터 환경이랑 남이 갖고 있는 프린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터뿐만 아니라 뭐 유리컵에 인쇄할 수도 있고 천에도 인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뭘 까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이 인쇄소나 인형 공장이나 패션 하시는 공장이 다 이렇게 팬톤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코드를 알려주면,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이제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그러면 이거랑 칩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맞게 인쇄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색 검수를 할 때 팬톤을 사용하시니까 팬톤 책을 사셔서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팬톤 책이 당장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어도비에도 팬톤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윈도우에 스와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와치를 누르면 옆에 컬러 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팬톤 CMYK 언코디드.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바뀌었나, 책이? 컬러 코드가 바뀌었어. 어이가 없네. 이 팬톤 책이 바뀌었나봐요. 사실 팬톤 책도 그 몇 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면 책이 이 자외선을 받으면은 색이 바래가지고 책도 계속 사야 돼요. 거의 몇십만 원짜리 책을.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됐네요. 그래서 지금 코드명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스와치에서 색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면은 이 연두색이 CMYK를 정하는 연두색이잖아요.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연두색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 비슷하네.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색깔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인쇄될 확률이 높습니다. 분홍색 몸통도 이 분홍색이랑 비슷한 분홍색을 찾는 거야. 뭐야, 한 번에 찾았어? 아닌데? 근데 요런 색깔? 거의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책이 없어도 그나마 좀 내가 원하는 분홍색이랑 비슷하게 인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야매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팬톤 책을 사시라. 그 다음 방법으로는 그냥 굿즈를 샘플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폰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내가 생각한 폰 케이스 디자인은 여기 그냥 가운데 그림 하나 들어가는 이 정도지만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인쇄했을 때 괜찮았던 색깔을 첫 번째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미세하게 다르게 선택을 해봅니다. 노란색을 뭐 색깔을 더 넣고 여기도 뭐 얼마씩 더 넣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샘플을 그냥 만들 때 미세하게 여러 단계로 계속 색깔을 바꿔서 인쇄를 해보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거 2개는 안 할게요. 색깔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작게 넣어서. 크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인쇄해봐가지고 잘라서 보면은 실물 크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그 작업자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게 넣어가지고 색깔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굿즈 색깔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목이 아프네. 그럼 안녕!